안녕하세요. 아시아 친선대사 여러분. 저는 바는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아 역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역할을 정해봤는데요. 아시아 역사의 미래를 만드는 주인공, 바는크 곱하기 이 꿈을 함께하는 아시아 발전재단 나누기 아시아 친선대사. 이 결과가 바로 아시아 역사의 미래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아 역사의 미래를 창조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 강의 주제는요, 청년의 꿈이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한국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고요. 또 우리가 바로 아시아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아시아 역사의 주인공, 아시아 친선대사입니다. 자, 이 말 잊지 마세요. 한국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 아시아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시아 역사의 주인공, 아시아 친선대사. 자, 여러분은 한국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시아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의 꿈이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오늘 꿀 것인가요? 자,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이에요. 요시다 쇼이라는 일본 청년이 있었어요. 1830년도에 태어나서 1858살 때까지 살았는데요. 일본 에도 시대의 교육자세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이론가로 현재 일본의 국가 통치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교육가이자 정치가 있지만 아시아만 나라, 특히 한국에서는 최악의 청년이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꿈을 통해서 바로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이 청년의 꿈, 이 청년의 삶. 일제 한반도 침략의 설계자이고 초대 조선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 총독 데라우치 마사오타케, 소네 아라스케 다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떻게 과거 일본의 국가 지도자들을 교육시켰고 그 일본의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아시아를 침략했을까요? 자, 이 청년이 일본의 국가 지도자들 젊었을 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강국에 대해서는 신의를 돈독히 하여 우원기를 맺음으로 국력을 기른 후에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조선과 만주 그리고 중국의 영토를 점령하여 강국가의 교육에서 잃은 것은 약자에 대한 착취로서 배우는 것이 상책이라. 류교를 손에 넣고 조선을 빼앗은 후에 만주를 무찌르고 중국을 제압하며 더 나아가 인도를 넘겨다 보면서 공세를 취하여 본토의 방위를 굳힘으로써 신공 황후가 다하지 못했던 바를 이룩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지를 이어받는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니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려면 울릉도를 첫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바로 이 청년 요시다 쇼인이 그 제자한테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이 청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정한론과 대동아 공인론이 탄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일본의 국가 꿈이 됐죠.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일본 무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조선 정복으로 그들의 관심을 전하게 나온 주장이에요. 대동아 공인론, 서양 열강의 일본 침략에 맞서 동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연대하여 생존과 번영한다는 주장이죠. 이런 두 개의 꿈을 통해 그는 그의 제자들한테 그의 꿈을 전파했고 그 제자들 이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훗날 아시아를 짓밟으며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만들었죠. 이로써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100년 전에 한 청년의 꿈이 한국을, 전 아시아를, 심지어 일본까지도 저렇게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죠. 이 청년의 꿈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 아시죠? 2012년도에 일본 총리 취임해서 2020년 최근까지 최장수 일본 총리로 재임한 아베 신조. 근데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청년 요시다 쇼인이에요. 아베 신조가 요시다 쇼인 묘지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참배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하게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죠. 심지어 아베 신조의 좌우명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가르침이었던 지성이에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좌우명도 지성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잖아요. 아베 신조, 이토 히로부미 다 동일하게 요시다 쇼인의 꿈을 따르고 있어요. 지성, 최고의 진심이란 뜻으로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의미죠. 지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이게 아베 신조, 이토 히로부미의 좌우명이었고 그 뜻을 지금도 일본 전체가 계승하고 있어요. 자, 2015년도죠. 일본이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유네스코에 등재했어요. 그때 바로 쇼카 쇼주쿠도 등재했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을 가르쳤던 학당이에요. 사설 학당이죠. 근데 아베 총리가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그 학당인 쇼카 쇼주쿠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해서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산업혁명을 성공을 자랑하면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을 피해를 준 역사를 숨기고 있어요.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를 위한 곳이니까 이런 식민 지배의 상징인 곳을 유네스코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등재를 시키면 안대판에 바로 침략 전쟁과 강제 노동에 대해서 전시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침략했던 사실을 반성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라고 말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했는데 문제는 그 조건 안에서 등재하는 건데 등재되자마자 일본 정부가 말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숨기고 철저하게 유네스코의 유산으로만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침략 전쟁을 은폐하고 자랑스러운 일본의 문화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데 국제기구 유네스코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100년 전에 요시다 쇼인의 꿈은 이렇게 아베 총리를 통해서 21세기에도 활용되고 있고 또 아베 총리 재임 기간에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에 바로 일본의 100년 전에 제국주의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아시아 해방이라는 거. 과거 침략 사실을 은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하는 이 일본의 문화유산은 바로 침략 전쟁의 상징이었는데 그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은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라는 말을 해서 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본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 거짓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100년 전처럼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을 해서 전 아시아인들한테 엄청난 침략의 고통을 주었잖아요.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침략 사실을 부정하면 또다시 21세기에 침략 시계가 다시 짤칵짤칵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고 또 글로벌 청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기 청원 주소 보이죠? 이미 4,000명의 세계인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100년 전쯤에 일본 청년 요시다 쇼인 한 청년의 꿈이 오늘날까지도 100년 후에 지금까지도 일본의 국가 지도자들한테도 전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침략 근성을 끊임없이 또 다른 세대들한테 전파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또한 우리 이웃나라죠. 이웃나라 또한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부활하고 있어요. 최근이죠. 가수 이효리 씨가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이름으로 한번 이름을 지어볼까요? 글로벌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마오 어때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중국 네티즌들이 마오라는 말은
마오쩌둥이라는 초대 중국 국가 주석을 상징하는데 그런 국가 주석을 함부로 말했다고 바로 23만 명이 넘는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이효리 씨의 그 인스타그램을 사이버 테러했죠. 마오쩌둥을 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오라는 말 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오는 중국인이 흔히 사용하는 성 중에 하나예요. 그 베개 안에 들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죠. 마치 우리나라 박씨, 이씨처럼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마오쩌둥이라는 걸 일치화시켜서 마오는 곧 마오쩌둥이고 우리의 위대한 국가 주석을 비하했다는 식으로 해서 23만 명이 사이버 테러를 했죠. 결국 그 사이버 폭력으로 해당 예능 프로그램은 삭제가 됐고 이효리 씨는 결국 인스타그램을 폐쇄를 했어요. 중국 국가 주석을 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오라는 말 하나 했을 뿐인데 23만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서 한국 연예인의 온라인 이런 그 SNS를 사이버 테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사실 저희가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가장 악랄하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해석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국수주의 태도를 반대한다.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주변국과 주변국의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세를 과시하며 사이버 테러하는 린치를 가하는 패권주의 테러에 반대한다. 아까 일본의 사례를 보듯이 중국 또한 극단적인 국수주의로 이렇게 이웃나라에 대해서 아픔을 주고 있어요. 고통을 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의 극단적 국수주의를 막아달라고 아시아 평화를 위해 삼겨달라고 그렇게 포스터를 뿌리고 전 세계 청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바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죠.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는 이유도 한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위한 거였었고 우리가 중국의 극단적인 국수주의 맞는 것도 한국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동일하게 아시아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아시아 친선대사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이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중국에 있는 강개토 대왕비 아시죠? 우리 한국의 아주 자부심일 수 있는 고구려 시대 유적이잖아요. 그 강개토 대왕비가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강개토 대왕비 앞에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수많은 언어로 전세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개토 대왕비는 오랫동안 명성을 떨쳐온 중화민족 비석 예술의 진품이다. 바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고 강개토 대왕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여러 나라 언어를 홍보를 해서 이 중국을 방문한 세계인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동북공정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조 원을 투자해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다. 따라서 한국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또한 중국의 역사라는 식으로 해서 역사를 바꾸는 사업인데 이거가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 결과를 전세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박물관, 교과서, 웹사이트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강개토 대왕비는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건데 더욱더 나아가서 중국의 강개토 대왕비를 설치한 곳에 저렇게 잘못된 표지판을 붙이고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막지 않으면 중국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도 다 중국의 역사로 만들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패러디 포스를 만들었어요. 어떤 명이냐면은 고구려가 강개토 대왕비가 한국의 고구려 역사라는 부분은 과거 주운내 전 중국 공산당 총리가 인정했던 말이기 때문에 바로 주운내 총리가 했던 말을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했던 말 또한 부정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하고 있죠. 이 내용 또한 저희가 전 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바로 이웃나라 역사를 저렇게 자기나라 역사를 만드는 게 한국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중국 안에 있던 과거의 다른 나라 역사까지 전부 다 중국의 역사라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아시아에 끔찍한 재앙이 올 수 있겠죠. 자, 끝이 아니죠. 중국을 상징하는 거 다 아시죠?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이 계속 늘고 있어요. 고무줄처럼.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발표한 만리장성의 길이는 8,851.8km였어요.
근데 2010년도에는 12,300이 넘는 기록가 됐고 2020년도 지금은 만리장성 위치가 북한 땅인 평안까지 들어왔어요. 북한에 있었던 고구려 발해 성까지 바로 만리장성으로 만들어버려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 논리로 그럴 경우에서는 바로 북한에 있는 많은 내용까지도 중국이 훗날 과거에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것만큼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계속 만리장성이 확장되더니 심지어 한반도 평안까지 들어와서 저 내용을 해외 박물관,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확정하고 있죠. 바로 역사를 통해서 패권주의를 보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극단적인 패권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일이 바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100년 전에 일본 청년의 꿈이 일본의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 통해서 이게 계승이 됐고 그 결과 한국을 침략하게 됐고 아시아를 침략하게 돼서 수천만 명한테 끔찍한 재앙을 가져왔죠. 중국 또한 우리 이웃나라지만 극단적 국소주의로 한 연예인의 말 한마디 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이버 테러를 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품격 있는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일본과 중국 이웃나라에서 어떤 잘못된 꿈으로 아시아에 재앙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 친선 대사로서 아시아를 향해서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시아의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일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위대한 실천을 했던 저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저는 아시아 인종차별을 막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 초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한국인을 비롯해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등 아시아인 전체를 차별하거나 중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거 그 이유만으로 전체 아시아인이 바로 코로나를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비하했는데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동양인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그래서 한국인을 볼 때도 코로나를 반발하는 발생하는 사람으로 이제 낙인을 찍혀서 비하하고 있는 거죠. 또 테러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를 막지 못하면 이 문제 또한 큰일이 있어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로 끔찍한 아시아인이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곤란일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아시아인을 대표를 해서 막고 싶어서 저희가 유럽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바로 아시아인들을 향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아시아인을 향한 그 혐오와 이런 범죄를 막지 않으면 인류 앞에 또다시 홀로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유럽의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된 홀로코스트 비극 알죠? 이 홀로코스트 비극도 결국에는 인종차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유대인 차별. 전 그래서 코로나19 유머, 아시아 혐오 인종차별에 대해서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라고. 바로 홀로코스트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홀로코스트의 어떤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그 비석 옆에 저렇게 똑같은 쌍둥이 비석을 저렇게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시아 혐오 인종을 멈추라는 식으로 저런 내용을 알려서 저렇게 유럽과 미주 사이에 글로벌 청원을 하고 유럽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또 다른 거죠. 독일에서 유명한 잡지예요. 슈피켈지라고. 정말 유명한 잡지사인데요. 이 슈피켈지가 잡지 1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문제 이런 그 편견을 조장하는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수많은 아시안들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주범이라고 타겟이 되어서 극단적인 혐오를 받고 침을 뱉고 차별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인 모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걸로 확대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언론 매체에서 저렇게 극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체 아시아인으로 혐오할 수 있는 내용을 방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패러디 포스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잡지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오히려 저 슈페겔지가 인종차별을 잉태하고 있다고,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청원을 해서 유럽 사회에서 일고 있는 반아시아, 반중, 반한, 반일 뭐 전체 아시안 차별하는 아시안 모두를 차별하는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한국인이 아시아 친선 대사로서 아시아인을 보호하고 서양의 어떤 차별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아시아인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자, 저의 첫 번째 시천은 바로 유럽과 미주에서 불고 있는 아시아 혐오와 차별을 막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아시아의 희망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저희 두 번째 실천이에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전 유럽과 전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가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코로나가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켰잖아요. 지금도 코로나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전 세계인들이 희망을 느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공포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바로 코로나에 싸우는 세계인들한테 희망을 전파하기 위한 포스터죠. 그래서 코로나의 영어 약자죠. 코비드 19, COVID 19에 대한 부분을 앞글자로 약자 만들었어요. 코비드의 코는 커리지, 용기죠.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다스리세요. 우리는 코로나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의 오는 오프니스,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특히 인종차별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입니다. V는 빅토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I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분별해주세요. 코로나 관련해서 잘못된 사실 뉴스가 퍼지니까 잘못된 사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세요. D는 디펜스, 방어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서 마스크와 손 씻기를 늘 실천해주세요. 1은 원데이, 하루에 9은 굿피플, 9명의 마음을 나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며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 혐오를 멈추면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만든 포스트를 만들어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태국어, 베트남어라고 해서 총 12개 언어로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 내용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한테 무려 15,000명한테 특강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계인들한테도 우리는 그 코로나가 아시아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친선 대사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내용 또한 수만 명의 세계인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확산시켰죠. 자, 저의 또 세 번째 추천이에요. 바로 아시아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죠? 바로 한국과 아시아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제사회에는 계속 서구 중심의 평양단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교과서, 관광 출판물을 보면 항상 서양 중심이에요. 서양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고 그리고 찬란한 영웅들이 있고 인류 역사를 바꿨던 사람은 다 서양 사람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시아는요, 가난한 나라 그리고 관광으로만 집중돼 있어요.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은 다 서양이고 그냥 아시아는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더 나아가서 관광의 대상으로만 맞추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 또한 아시아 친선대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볼까요? 일단 한국 또한 아시아에 속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예를 들게요. 여기 보시면 중국을 소개하는 해외 유명한 책자예요. 중국을 소개하는 건 되게 다양하게
중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죠. 일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일본도 수많은 일본의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을 소개하는 거엔 저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죠. 하나가 바로 해종대왕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직지도 아니에요. 위대한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아니고 저 강아지가 되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 5천년 역사와 문화유산 중에 강아지라는 거예요. 너무 분노해서 이거를 발행했던 유럽의 출판사에 제가 항의를 했어요. 답변이 왔어요. 저보고 이 강아지는 한국 게 아니래요. 원래 중국에 속한 강아지인데 한국은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교과서의 내용이 한국에 넘어온 거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잖아요. 저거는 중국 거라서 한국은 아예 소개가 안 돼 있대요. 저렇게 강아지로서 세계인들한테 오해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아예 한국이 소개가 안 돼 있고 저 내용을 중국 거라고 했을 때 더 기분 나빴어요. 저렇게 한국이 잘못 소개가 돼 있고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한국 또한 과거에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식민지가 됐고 한국에 있는 모든 역사가 바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잘못 왜곡한 역사가 전 세계에 홍보가 되었어요. 즉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사는 다 일본을 통해서 퍼져나갔어요. 근데 일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 역사를 잘못 소개해놨어요. 한국을 침략하는 거에 대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도와주기 위해서 식민지한 거라고. 흔히 제국주의가 썼던 편이죠. 식민지배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역사를 왜곡시켰어요.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대신에 저렇게 잘못된 내용을 세계에 홍보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했죠. 바로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 침략하면서 제일 먼저 바꾸는 거 역사죠. 그 역사를 철저하게 왜곡해서 식민지배 합리화했어요. 이런 내용을 방치해서 오늘날까지도 무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 내용을 보세요.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에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 자신을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불렀고 새우가 되었대요. 해외 교과서의 문제예요. 한국이 왜 고래사에 낀 새우인지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는 세계 지도상에서 한국을 찾아보면 한국이 왜 새우인지를 알 수 있대요. 즉 한국이 반도국가라서 옆에 중국과 일본이 있으니까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거죠. 뒤적으로 한국은 반도국가라서 대륙국가와 해안국가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 고래사에 낀 새우밖에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바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제국주의가 그 식민지 국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독립 정신을 탄압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만 남을 수 있도록 노예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논리인데 저 내용이 21세기에도 각 나라 교과서에 퍼지고 있죠. 문제는 저게 뭐냐면 저 내용 사실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반도국가라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고 고래사에 낀 새우가 될 운명이라면 똑같은 이탈리아도 반도국가고 그리스도 반도국가인데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위대한 로마와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잖아요. 세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반도국가라서 다른 나라의 새우라고 비하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탄압하기 위해서 식민지배에서 만든 잘못된 역사의 규정이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한국을 역사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의 군사, 경제적으로 포위되어서 한국은 오랜 시절 동안에 고래사에 낀 새우였지만 오늘날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과거 100년 전에 유럽과 이런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했을 때 제일 먼저 영토를 뺏기기 전에 저렇게 역사를 왜곡했어요.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국주의가 저렇게 침략하면서 썼던 논리를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런 잔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웹사이트예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교과서 웹사이트에 포개된 내용인데 거기서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에 저렇게 한국을 작은 박스 안에 마치 감옥 같은 작은 박스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독도와 다케시마라고 해놓고 대표적인 표현 방식으로 리앙코트 락스라고 해놨어요. 리앙코트 락스는 제국주의 잔재거든요. 19세기에
그 프랑스 배 이름 리앙쿠라는 배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라는 섬을 발견했어요. 그럼 독도라는 이름을 쓸 텐데 제국주의 관점으로 자기 리앙쿠르트라는 배가 발견했으니까 자기 배 이름을 저 섬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리앙쿠르가 발견한 바위, 섬도 아니고 바위라고 해서 리앙쿠르트 락스를 한 거예요. 마치 제국주의가 뭘 발견했을 때 저렇게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뭐 황제 이름 붙이고 여왕의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처럼 저렇게 다가버렸죠. 저 내용을 일본 정부가 홍보를 해요. 왜냐하면 독도에 대한 부분이 저렇게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막아내는데 저렇게 프랑스 배 이름을 홍보를 하면 저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걸로 저게 홍보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의도적으로 저희를 퍼뜨리고 있어요. 동해를 또 일본이라고 퍼뜨리는 것도 바로 일본이 그때 일제강점기 때 우월한 힘으로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었을 때 국제기구,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에서 한국 외교관이 없으니까 일본 외교관이 나가가지고 저렇게 동해 대신 일본의 이름을 넣어버린 거죠. 바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저렇게 이름을 넣어버렸는데 저렇게 오늘날까지도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의 영토도 저렇게 대륙만 표기해놓고 바다 이름은 하나도 표기 안 해놨어요. 반면에 저렇게 동일한 지도에 일본 지도 보시면 아까처럼 저기 작은 박스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전 저 박스를 감옥처럼 느껴지거든요. 작은 감옥에 한국이 막 갇혀있는 느낌 있잖아요. 반면에 일본을 소개하는 것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큰 도화지 위에 저렇게 일본을 그려놨어요. 일본의 해양 영토를 넣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의 바다 영토가 참 문제가 있는 게요. 일본이 바로 저렇게 해수면 이외로 겨우 15cm, 정말 15cm 같은 작은 정말 작은 바위 같은 저런 15cm 같은 저 바위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기 해양 영토를 확대시켰어요. 그 결과 38만 킬로미터인 일본의 영토보다 훨씬 더 큰 447만 킬로미터라는 부분을 제국이라는 부분을 전 세계 홍보해서 그 결과 미국에서 만든 전 세계 홍보하는 CIA 같은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저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저 해양도 부분이 그대로 전 세계에 실려 있죠. 마치 100년 전에 일본이 제국주의, 패권주의에서 아시아인들한테 고통을 주었던 그 근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불법적으로 15cm 밖에 불과한 작은 거를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일본 영토 안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확대시켜서 전 세계 홍보하는 거. 전 그래서 우리의 빼앗긴 바다 영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저렇게 그 아까 CIA처럼 나와 있는 작은 박스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나라 바다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보이기 위한 지도인데요. 되게 시원시원하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나라 바다 영토를 크게 그려놓은 저 내용을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옛날부터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표현이 싫었어요. 많은 해외 교과서에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바다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우리는 오션,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바다와 같은 민족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중국의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일본의 부활한 패권주의를 품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전체 아시아의 어떤 큰 불길한 재앙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바다는 모든 것을 품잖아요. 또 모든 것을 또 공급을 하고 또 세계 모든 나라로 다 흘러내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어떤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막아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일본과 중국 두 나라를 중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뿐이잖아요. 두 나라를 중재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으로 리더십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고, 동북아시아 평화는 또 아시아 평화일 수 있고 또 아시아 평화는 또 세계 평화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생명과 자원과 꿈을 나눌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저는 코리아는 시림프 새우가 아니라 코리아는 오션이라고 만든
아시아를 향한 우리 꿈을 담아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미래는 바로 바다와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또 제가 바라는 한국의 미래는 바로 돈무가시 꽃밭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해서 많은 세계인들이 물어봐요. 일본은 부활하는 궁극주의가 있고 또 중국은 패권주의가 있는데 그럼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미래는 뭐냐고. 너희 또한 힘이 강해지면 군사력과 돈이 많아지면 저렇게 일본과 중국처럼 패권주의로 갈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동북아시아를 꽃밭으로 막고 싶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런 지도를 만들었어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무궁화. 중국인은 매화, 모란. 일본인은 벚꽃을 좋아해요. 전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총칼이 아니라 저렇게 중국인들한테 사랑받는 매화, 모란, 일본인들 사랑받는 벚꽃, 한국이 좋아하는 무궁화, 꽃밭으로 어울려진 동북아시아를 상징하는 미래를 만들었어요. 자, 꽃은 뭘까요? 바로 문화의 향기죠. 지금 우리 K-팝, K-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일본과 중국인, 전 세계인들한테 행복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한류 팬들이 무려 1억 명이래요. 70억 세계인들 중에서 1억 명이 한류 팬들인 거예요. 이렇게 문화의 힘으로 동북아와 세계에 희망을 줬다는 거. 이것을 K-팝과 K-드라마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적극적으로 일본과 중국인들과 교류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판치는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동북아시아의 꽃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시아 친선대사의 미래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전 세계에 해요. 21세기는 바로 아시아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역사, 영토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문화의 힘으로 언젠가 한국이 더욱더 문화를 높이 나가고 또 통일이 되어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갈등 대신 평화를, 빈곤 대신 모두가 잘 사는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고 또 제가 꿈꾸는 아시아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21세기 아시아를 바로 꽃밭이 되게 하는 주인공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가 동북아시아를 넘어서 아세안까지도 확대하길 바라면서 제가 만든 지도예요. 이 지도 또한 저희가 아시아 발전재단 관련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전 세계인들랑 사귀고 싶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사귀고 싶으세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인들과 친구가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귀고 싶은 나라가 바로 미국 또는 유럽 친구 그러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사귀고 싶어하는 나라들 중에 상당수가 또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아세안은 정말 한류가 열풍이라 가지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사람이 정말 한국을 좋아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서구겠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건 또 아세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서구 친구들 못지않게 아세안 친구들과 더욱더 친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사귀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중심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아세안의 친구가 된다는 거, 바로 아시아의 친구 대한민국이 제 바람이기도 하자 바로 아시아 친선대사가 기대하는 제 꿈이기도 해요. 자, 네 가지죠.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실천 네 가지.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꾸자예요. 왜일까요? 제가 처음 얘기했죠. 19세기 요시다 쇼인의 청년 쇼인의 꿈을 통해서 한반도와 아시아 침략의 씨앗이 잉태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위대한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와 번영과 화합과 꽃밭을, 아시아의 꽃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또 한국의 젊은이들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아세안의 젊은이들이,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영감 받아서 지금 BTS를 통해서 K-팝 팬 통해서 1억 명의 세계인들이 한국을 동경하잖아요. 또 꿈을 꾸잖아요. 이것처럼 K-팝에 국한된 한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청년들의 꿈을 통해서 설렘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아의 평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신 우리 선배가 있죠. 바로 안중근, 위대한 독립운동가죠. 안중근은 유럽연합보다 지금 유럽연합을 이끌었던 그 유럽 공동체보다 50년 앞서 평화적인 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꿈을 꿨어요. 바로 동양평화론이죠. 동양평화론, 지금 21세기 청년들의 꿈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꿈, 바로 한중일 청년들이 2개국 이상의 언어를 습득해서 3개국 유대감이 높아질수록 높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일이 함께 발전하고, 그러면 패권이 사라져서 다른 아시아들도 동참하게 되는 아시아 공동체. 저는 100년 전 안중근의 꿈을 이어받아 세계인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 친구를 맺고, 그래서 70억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아시아 시대에 70억 세계인이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아시아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가 널리 알려졌도록. 그래서 만든 포스터예요. 우리가 바로 아시아 친선대사. 우리는 한국과 아시아의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유산을 전 세계 홍보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서구 중심의 평화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고통받아서 한국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홍보가 돼서 평화된 인식 때문에 고통받아 했어요.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고 도요가 일본해가 되고 한국 역사는 중국의 소국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퍼졌잖아요. 또 일본이 아시아 침략이 아니라 아시아 보호라는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막았던 한국 역사의 어떤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과거 아세안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서구 식민 지배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 인식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 인식을 바꿔서 올바른 역사를 바꿔왔던 이 한국인이 이제 아시아의 잘못된 역사를 또한 서구에 알리기 위한 것도 필요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시아의 빛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각 나라 또한 한국만큼 고유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죠. 그런 아시아의 위대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서구와 유럽에 소개해서 아시아 그냥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 그 지배의 역사, 가난의 역사가 아니라 아시아 문명과 세계 문명을 창조했던 것처럼 21세기에서도 세계인들한테 감동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시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라 아시아 빛, 이런 꿈을 꿔서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미주와 유럽에 있는 많은 교과서에서 아시아에서 침략과 지배 역사를 아시아의 역사와 위대한 문화 역사로 바꿔나가는 법을 통해서 아시아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촌의 미래가 아시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유럽과 미국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했다 그러면 21세기 지구촌 변화의 중심에는 아시아에 있죠. 인류 문명의 찬란한 꽃을 피웠던 그 과거의 아시아, 이제 21세기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아시아를 향하고 있고, 그 아시아를 향한 선봉 그 대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죠.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의 꿈이 바로 한국의 미래고, 한국의 미래는 바로 아시아의 미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바로 아시아 역사의 미래인 거예요. 방크 곱하기 아시아 발전재단 나누기 아시아 친선대사의 열정, 꿈, 도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이 백지 같은 곳에 새롭게 희망을, 이 어두운 도화지에 바로 희망을 만들어내는 아시아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이에요. 자, 아시아 역사의 주인공, 아시아 친선대사의 위대한 발걸음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